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램쉘 클로저가 타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란다면은 이 클램쉘 클로저가 타인과 동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배 사항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이퀴프먼트가 미국에 수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그리고 미국 USA 어셈블리가 그 제품을 미국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의 산업이다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 재판에서는 이의가 없는 것을 보겠습니다. 즉 특허의 유효성 관련된 것입니다. 어떠한 문서도 어떠한 것도 이 컴포넌트를 어떻게 조립을 해서 이 장치를 만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러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아마 들으셨습니다. 서 사장님께서 집에서 모개지를 집에 대한 모개지를 하면서 그 차고에서 작업을 했던 것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발명입니다. 아까 전문가인 박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전에는 어떠한 누구도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자체가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소자가 보상을 받을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발명가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338 조항에 대한 위배가 있었음을 판결을 내릴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미 관세에서 이제는 이 위배되는 장치에 대한 배제 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USA 어셈블리사는 서울 이퀴프먼트가 USA 어셈블리 856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옳지가 않은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비스 변호사는 서울 이퀴프먼트의 픽앤플레이스 기계가 말 그대로 또는 유의하게 각각의 요소에 있어서 856 특허의 각 클레임의 요소들이 서울 이퀴프먼트의 신세대의 기계에 있다라는 것을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4개 중에 3개가 아니라 4개 중에 4개 모두가 사용이 됐다는 것을 입증을 할 것은 자비스 변호사의 권리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가 배제가 빠져 있죠. 타인이 되겠습니다. 박 박사님께서도 전문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클램쉘 클로저는요, 타인이나 스파이크가 없음을 증언했습니다. USA 어셈블리는 자신들의 발명이 그 타인이 있어서 차별화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특허를 이걸 넓게 해석해서 이것을 신세대 제품으로 갖다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USA 어셈블리는요, 그 타인이 서울 이퀴프먼트의 클로저 똑같다는 것을 입증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 박사님께서는 이 두 가지는 매우 다르고 서로 교체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여러 증거들을 봤을 때 856 특허는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상당한 선행 기술이 이 칩 조립 산업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또 비슷한 기계들이 이미 판매가 되고 있음은 인포워드 아티클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또 박 박사님께서 증언하셨듯이 일반적인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타인으로서 그 용접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장한 발명은 이미 알려진 요소들을 명확하게 혼합했을 뿐입니다. 또 오랫동안 이 자동화하는데, 그러니까 자동화는 오래 시간 걸렸다는 것을 발명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을 자동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계적인 기술이라고 박 박사님께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서 선생님께서는 TI 쪽에서 해고가 돼서 2명의 직원을 가지고 어려움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분명한 해고인가요? 정확하게 정리 해고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해고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856 특허를
감안했을 때 또 관련 제품을 고려했을 때 증거들을 고려했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위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 서울 에퀴프먼트는 지금 판사님과 그 직원분들께서 또 선우 그 변호사 스텝 변호사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측 변호인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나머지 이 공판의 스케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첫 번째 브리핑을 갖고 나서 여러분들께서는 열흘 정도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각기의 브리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주시겠습니다. 브리프 페이지가 어떻게 되죠? 250페이지죠. 예.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나서요. 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합니다. 휴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앤디 선우 변호사께서 이제 마이크를 잡으시죠. 이제 그 투표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Yes, now the trial has been concluded, not concluded absolutely, but this mock trial itself has ended. And perhaps those of you who believe the complainant has won, or those who believe that the respondent has won, or some people who do not believe any side has the winning vote. Let's count the votes. Perhaps we can leave you about 1 or 2 minutes to make up your minds. 오 차장님 잠깐만 나오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If I could have some assistance from our staff members. Yes, I believe that we have all had a very good education, and now as the judge and our attorney Sonu has said, why don't we all make our own decisions as to which side you consider has had the advantage in this trial. And now, the Seoul equipment. Why don't we see a show of hands for those of you who believe that Seoul equipment has won in this case? Please raise your hands high. 그 다음에 원고 측 Next, those who agree with the complainant.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면은 안 돼.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let's not have our personal emotions be prejudiced. Yes, 37 to 22. Yes, the respondent. The complainant, 22. Respondent, 37. I need to know. 판사님께서 곧 판결. In that case, we will be hearing the judge's determination in a short moment. 예, 제가 몇 가지 코멘트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들 그 ITC에서는 미국 회사인데 저희들이 사실 판결 내릴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편견을 갖지 않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사실 양측에서 일반적으로는 다 전문 증인이 다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저비스 변호사 같이 이렇게 전문가에게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느냐 이런 것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측 다 보상을 잘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는 사전에 보상을 얼마나 받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뭐 배심원들이 이런 것들 모르기 때문에 듣고 이제 설득을 당하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서울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제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뭐 새로운 장비가 뭐 제조됨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이 그 위배가 되는지 사실 양측 변호인들이 다 지금 미스디렉션을 많이 했습니다. 위배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약된 상황에서는 판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제가 정보가 더 많이 있습니다. 클램쉘이 타인하고 비슷한지 아니면 동등한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가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 진술이 잘 되지 않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마도 이것이 동등하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배 부분에서는 위배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결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지가 않습니다. 똑같다라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피제 소재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언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성 부분 이런 말씀하셨죠. 당시에 여러 다양한 알려진 부분을 가지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자살 행위나 비슷합니다. 사실 잘 알려져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잘 알려진 그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증인들은 이런 식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 ITC에서 좋은 것은요, 판사가 훨씬 더 많이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전체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엘레멘트를 잘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결과까지도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파고 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뭐 유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증언에 따라서 저는 이게 유효하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기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알려진 요소를 가지고 결과가 뻔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양쪽 다에 저는 피재소자 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수자들하고 저는 똑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판사님, 저희도 항소해도 될까요? 안 되겠습니다. And again, that would be the ID, go to the commission. 이게 이게 잠정 판결이고요. 이제 위원회로 이제 회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약간 시차 때문에 좀 말함에 있어서 좀 약간 좀 변동이 약간 느끼셨을 겁니다. As you may have heard, the judge has sided with the respondent, and he ruled for the respondent, and I think that's the same result as the audience, and I think Esther Lim and her appearance did help. Or anyways, we would like to thank you for listening closely. And in the interest of time, we will begin right away with questions and answers. The judge, you may stay where you are. We are going to bring in 2 more tables so that the attorneys will be able to sit on the stage, and we'll bring a microphone to the audience so that they could ask. To show our appreciation to the judge and the attorneys. So we'll now begin the Q&A. Before we give opportunity to the floor to ask question, I haven't actually caught the name of the person who asked a question, but somebody gave me a note with the questions, and I have asked the interpreter to translate the question.